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직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위치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무속인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전시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시형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전시형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일본 무속인 관련 사연을 보고 생각난 게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이 얘기는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들은 얘기고요. 할머니 젊은 시절 마을에 있던 어떤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들은 얘기라 내용이 뚜렷하진 않네요. 광복 이후 마을에 있던 일본인들이 떠났는데 그때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일본 무녀가 있었다더라고요. 할머니 말로는 그 무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지만 광복 이전에 요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때 마을에 일본에서 강제로 세운 신사가 있었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는데요. 그때 그 무녀가 주도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엔 우리나라 무당도 있었다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셨고 혼자셨고, 할머니 말씀이 그때 그 무당이란 무당은 일본 놈들이 싹 다 잡아들였다고 하셨거든요. 굿은커녕 그냥 무속 활동 자체를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 할머니도 끌려갔었는데 좀 지나서 다시 오신 거고요. 그 뒤로는 마을 사람 몇이 가끔 찾아가서 보는 거 아니면 거의 밖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대요. 그땐 밤에 돌아다닌다는 게 지금 같지 않았다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낮엔 밖에 나오지 않는 할머니인데 그런 무당 할머니가 밤에 마을 뒷산으로 혼자 올라가는 걸 가끔 마을 남자 몇몇이 봤다나 봐요. 위아래 모두 검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말이죠. 무당 할머니를 본 사람 중엔 할머니한테 이 늦은 밤에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며 무당 할머니는 그냥 살짝 웃음을 보이시곤 바로 다시 말도 없이 산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광복을 앞두고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때도 검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계셨고요. 집 앞마루에 나와서 일본이 강제로 세운 신사 그쪽을 보고는 가부좌를 튼 자세로 앉아 계시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먼 산길 가는 길 외롭진 않겠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광복이 됐고 그 일본 무녀가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데요. 계곡에서 사람들이 몇 감고 씻고 그러는데 낮이에요. 밤엔 남자라도 돌아다니기 위험하니까. 그런데 붉은 치마를 입은 사람이 풀숲 사이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 신발 있죠? 따각따각 소리 나는 거, 게다라고 그러죠? 그거. 밤에 밖에서 그거 신고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이게 나중엔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희 할머니도 그때 산나물을 뜯을 때였다는데요. 뒤쪽에서 또각또각거리는 그 소리가 들려오고 인기척이 느껴져서 그 앉은 상태로 고개만 살짝 돌려서 뒤를 보니까 그 계다를 신은 발이 보이고 그 위로 붉은 치마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머리가 없는 일본 무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까지 뜯은 산나물이며 바구니며 그냥 신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산에서 달려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 말을 들은 마을 어른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싶어서 말이죠. 전부터 그런 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남자들은 낫이며 곡괭이며 시칼이며 손에 하나씩 들고는 할머니가 일본 무녀를 봤다는 곳까지 달려갔다는데 가보니까 거긴 할머니가 뜯다만 산나물이 담긴 바구니랑 할머니 물건들만 있고요. 아무 흔적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 중엔 그때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밭에서 일하다 봤다는 사람, 밤에 술 마시고 들어가다 여럿이 봤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마을에선 이제 어디서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왔는데 그 무당이 무당 할머니 집터를 돌아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무당 할머니가 생전에 입던 그 방벽에 걸어놓은 검은 옷을 보고는 엄청 놀라더래요. 그냥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이 빈집이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그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가구며 옷이며 무당할머니 생전에 있던 그대로 뒀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자기 집도 아닌데 몇몇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다나 봐요. 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일본 무녀가 죽은 데로 가자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일본 무녀가 죽은 자리를 두어 바퀴 돌아본 뒤에 무당 할머니 묘자리가 어디냐고, 그리고 마을 사람하고 같이 무당 할머니 묘자리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래요. 그렇게 한이 많으셨냐고, 어째 그때까지 참으셨냐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당은 돌아가신 무당 할머니 집 앞에 쌀이나무로 만든 울타리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몇 날 며칠을 작은 상에 물 한 사발 올려서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 무당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몹쓸 거 자기가 마무리했다고, 끈을 아예 끊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떠나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그런 거냐고, 진짜 이젠 일 없는 거냐고. 그랬더니 무당은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쳐다본 그 신사가 있던 자리를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 뒤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 일본 무녀가 마을에 온갖 회개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참다가 마지막엔 절대 해서는 안 될 걸 하신 것 같다고, 그 일본 무녀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될 것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 옷은 자기가 가져간다고. 그러고는 무당은 돌아갔고요. 신기하게도 무당이 돌아간 뒤부터 무당 말대로 할머니께서도 보셨던 그 빨간 치마 입은 머리 없는 귀신, 그걸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밤마다 마을을 걸어다니던 그 따각따각거리는 개다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시형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속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광복 이후 마을에서 일본인들이 다 떠난 뒤에 어딘가에서 일본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며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라든지, 등 뒤에서 또각또각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기모노 입은 여자가 나막신을 신었는데 하체만 있었다라든지, 광복 이후 일본 귀신들을 봤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봤다는 그 빨간 치마를 입은 일본 귀신, 그거 무녀가 죽은 귀신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먼 산 가는 길 외롭지 않겠다고 말한 건, 무당 할머니가 누군가를 데려갈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건 일본 무녀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혼자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럼 또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철거로 사라지고 없어진 낚시터라는 곳 주변에서 말이죠. 친구들과 베스 낚시를 하던 때였어요. 밤이었는데 밤 12시 좀 안 된 시간, 우리가 낚시하는 쪽으로 사람 여럿이 내려오더라고요. 사극 보면 중전이나 대왕대비 입는 옷처럼 그 화려한 옷 있죠?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처음 본 거라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맨 앞에 서서 내려오고, 그 뒤로 하얀 소복 차림을 한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뒤따르는 모양새. 그렇게 우르르 내려와서는 물가에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건지 구슬을 하는 건지 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랑 흰 옷 입은 그 여자들이 물가 가까이에서 뭘 해요. 그거 보고는 그때 같이 간 친구 중 하나가 무당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알겠다고, 뭐 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그때 저까지 셋이었는데요. 그건 다들 모르는 거죠, 뭐 하는 건지.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우리 그냥 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 같다고 말한 친구가 가긴 왜 가냐고. 이제부터 덩어리들 나올 시간이네. 그냥 좀 떨어져서 하자고. 그러면서 둘이 그 사람들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엔 저 혼자서. 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기했어요. 그 사람도 옷차림도 신기하고 하는 행동도 신기하고. 그래서 손엔 낚싯대를 들고 흔들고 있지만 눈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정신도 그쪽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집중해서 본 거죠. 눈에 힘 바짝 주고. 곁눈질 아니죠.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랑 흰 옷 입은 그 여자들 주변에 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닭 바로 앞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닭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휙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는 절 쳐다보더라고요. 저하고 거기까진 거리가 있으니까 이목구비가 자세히 보일 정도는 아닌데 얼굴을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리얼하게 그 여자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앞쪽을 봤죠. 그 여자 시선을 피하려고. 그리고 슬쩍 다시 그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닭 앞에 앉아서 절 쳐다보던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그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와요. 그리고 그때 말이죠. 전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쳐다본 게 전부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큰 죄를 진 사람처럼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큰 죄를 지어서 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뭔가 제게 따지려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겁도 나고. 그래서 전 그 뒤로 슬쩍 고개를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간 친구들을 찾아봤죠. 멀찌감치 친구들 실루엣이 보여요. 전 괜히 나 일행 있다 이런 심정으로 그게 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괜히 친구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달리지도 않고 천천히. 그런 상황에서 달린다는 게 살짝 쪽팔리기도 하고 왠지 달리면 그 여자도 달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 이름 몇 번 부르면서 많이 잡았냐고 그러면서 친구들 쪽으로 가는데요. 그러면서도 뒤에서 그 여자가 달려오는 건 아닌가 하고 온 신경은 뒤쪽으로 쓸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도 또 뒤를 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때까지 살기라는 걸 듣기만 했지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아마도 그때 그게 살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 살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서 노랫소리.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음률이 있는 노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구슬픈.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요.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고 목 뒷부분이 뻣뻣해져서는 고개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진짜 온몸이 경직된다는 거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요. 그래도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꽉 감고는 제발 제발 이러다가 이것도 그때 제가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달리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다시 눈이 확 떠져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곤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것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뜨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엔 아무도 없어요. 방금까지 들리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흥얼거리는 구슬픈 노랫소리. 그런데 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전 그때부터 죽어라 달리는 거죠. 친구들 쪽으로. 그때 뛰다 넘어졌거든요. 근데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냥 무작정 달렸어요. 그렇게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들도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간 뒤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 무당들 갔다고 한 그 친구가 그래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넌 봤냐고. 자긴 못 봤다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도 자기도 못 봤다고. 그러곤 둘이 하는 말이 뭐 어두워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도 없이 달려와서는 바로 뒤에서 노래 부르고 사라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저도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은 웃으면서 그럼 무슨 귀신이라도 보고 홀리기라도 한 거냐고 그러고 있고.
진짜 저도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친구가 그러다 서로 기분 상하겠다고 그냥 그쯤에서 돌아가자고,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다고 그냥 가자고 그러고는 거기서 나가는데요. 다시 돌아가려면 왔던 길,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을 지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던 길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거기선 저희가 차를 세운 곳으로 가는 길이 거기뿐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그땐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는지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피범벅이 된 닭이 있어요. 게다가 그 닭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요. 정말 그때 그 광경, 입에 담기조차 힘든 광경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닭을 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늘 말을 하는데, 죽여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줘야 하나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닭이 마지막 숨을 뱉는 듯했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어떤 미동도 없고, 그거 보니까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분 뒤로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거든요. 차 쪽으로. 그래서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모라모라 떠드는 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얀 속옷 입은 여자들이더라고요. 맞은편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 둘이 와요. 우린 길이 좁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그 한쪽으로 비켜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우리가 있는데도 뭐 흙이 쳐다보는 그런 것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대요. 뭐라 욕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지나간 뒤에 친구가 조용히 빨리 가자고,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래요. 자기도 기분이 이상해진다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부터 차까지 달렸고요. 돌아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거죠.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이게 그날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만 전 그래요. 그때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제 뒤를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른 게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잔 절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귀신을 봤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이랑 길게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듯 경험을 한 겁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말이죠. 그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그 여자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찮은 경험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당사자인 제 입장에선 말이죠. 절대 혼자 밤낚시를 가지 못하게 된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겁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계류 낚시를 하는데요. 어디서 여자 노랫소리가 들려요. 무슨 창을 하는 것 같은, 서편제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 비슷한. 처음엔 뭐지 싶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엔 아무도 없고 별빛 달빛도 없고 몸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눈앞은 물이요 산뿐인데, 그래서 누가 산에서 노래 부르나 싶다가 와,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산속에서 그 시간에 여자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그래서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에서 나왔었죠. 이건 아시는 분만 아실 일인데, 계류 낚시한다고 그렇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어지간한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몇 미터 떨어져서 누가 불러도 안 들려요. 모르겠다. 귀가 엄청 좋은 사람 같으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라.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조용한 밤에 강가에 있으면 말이죠. 아주 멀리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 거기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울기라도 하면 그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소리의 거리감이 있죠.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랑은 그게 틀리거든요. 그런데 유속이 빠른 계류에선 이것조차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 바로 옆이나 가까운 근처에서 웃거나 울거나 노래를 부르는 소리. 그때 생각이 또 나서 웃음이 나오네요. 어쨌든 그때 그 검은 옷을 입었다는 여자, 저도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쁜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괴로우신 적 있으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만으로 끔찍하고 죄스럽고 그런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왜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떠오르는 걸까요? 본인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붕해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해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해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같이 낚시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고요. 그 지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실화입니다. 지인에겐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래부터는 지인을 괴담이라고 하고 지인 친구를 가명이라고 할게요. 가명이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친구였는데요. 집안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가명이 종교도 물론 불교고요. 그리고 집도 마을 끝에 있는 산 오르는 초입 부분, 그 산을 오르는 길이 시작되는 조금 아래에 있었는데요. 그 산길을 오르면 스님 한 분 계시는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가명이는 거기 절에 계신 스님하고도 친했다는데요. 평소에도 절에 가서 스님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 집으로 내려오곤 했었고, 시험 기간엔 절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있을 정도였고요. 괴담이 말로는 오히려 스님이 바쁘셔서 절을 비우시면 그때나 집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자주 다녔었나 봐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가명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도 절에서 스님께서 모든 걸 봐주시고 그리고 한 해를 거의 넘겼을 무렵이었다는데요. 그날 저녁쯤에 괴담이랑 가명이가 그 집 앞 나무 아래에 만든 나무 평상에 앉아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나 봐요. 그런데 괴담이가 가만히 보니까 중년 여성 하나가 그 늦은 시간에 산을 오르더래요. 그래서 괴담이가 이제 가명이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 늦은 시간에 왜 산에 올라가지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명이는 슬쩍 한번 쳐다보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보고는 절로 올라가는 길 옆으로 작은 샛길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면 무속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터가 있다고, 평소에도 가끔 무속인들이 찾아와서는 그 위쪽에서 기도를 드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괴담이도 가명이 말을 듣고는 무속인들이 기도 드리러 가나 보다 하고 다시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서 말이죠, 아까 올라갔던 그 무속인이 황급히 산에서 내려오는가 싶더니만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더래요. 그러다 괴담이랑 가명이를 봤고, 괴담이랑 가명이가 술을 마시는 그 평상 쪽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가명이를 쳐다보면서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 잠시 그러는가 싶더니 온몸을 비틀기 시작하더래요. 괴담이는 처음 보는 괴이한 모습에 놀라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고, 근데 가명이는 꿈쩍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비틀던 무당이 가명이한테 너 애미 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괴롭게 그지없는데 넌 여기서 한가로이 술이나 마시고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괴담이는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는 건가 하면서 그때 괴담이도 살짝 열이 받더라는 거죠. 근데 가명이는 오히려 좀 전보다 더 태연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가명이 어머니라고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이번엔 호통을 치듯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날 하늘로 보내줘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괴담이는 그제야 이 아주머니가 지금 가명이 어머니한테 빙의 됐구나, 그렇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조금은 놀라서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때 가명이가 일어나서 그 아줌마한테 다가가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부적 하나를 품에서 꺼내서 그 여자한테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적이 뭔지 아냐고. 위에 스님이 써주신 건데 가서 여쭤보라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직접 말해줄게 아줌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전부터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꼬여서 위에 계신 스님이 써준 부적이라고. 아줌마 아까 산에 오를 때 하나 달고 올라가던데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가명이가 봤다는 그 무속인이랑 같이 올라갔다는 그 여자 얘기죠. 그리고 괴담이는 자기가 볼 땐 한 명이 올라갔지만 가명이 말을 들을 때 이상하지 않았다는데요. 괴담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명이가 예전부터 그 영환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일부러 절에도 자주 가고
스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명이가 아줌마한테 괜히 가짜는 공수 주고 굿 때려고 응? 낚시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아님 신고하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줌마가 급 돌변하더라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고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냥 느낌이 오길래 얘기한 거니까 화 풀라고. 그리고 오히려 가명이한테 되물어보더래요. 정말 산에 오를 때 그런 여자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가명이는 아줌마를 보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아줌마 기도하러 온 거 아니야? 낚시하러 온 거야? 여기서 이러면 아줌마도 다치잖아. 이럴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해서 먹고 살게 부탁이나 잘 드려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무당 몸에 실리실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아줌마 계속 그러다 먹혀요. 제가 볼 땐 아줌마 이미 반은 넘어갔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아줌마가 그 말을 듣고는 멍하니 다시 가명이를 쳐다보니까 가명이는 귀찮다는 듯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손짓으로 가라고. 그제 아줌마는 다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면서 그때 허겁지겁 거기서 내려갔다는데요. 그런 아줌마를 가명이는 쳐다도 안 봤고요. 그런 상황과 모습을 본 괴담이는 안 그래도 근심 걱정이 많은 가명인데 많이 속상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데, 그때 가명이가 잔에 따라놓은 술을 마저 들이키고는 그런 말을 했다네요.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면 그렇게들 떠드는 걸 좋아한다고. 어디서들 무슨 말들이 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와서는 저렇게 낚시질하는 무당들이 있다고. 그래도 저 아줌마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라고. 진심 어린 사과라도 했으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오히려 짜증 가득한 얼굴로 꽁무니를 빼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니 삶이 피곤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다 맘속에서 고민하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때 맘속에 분명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같이 있었을 텐데 결국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구나 라고요. 그런 악행이 결국엔 다 자기 몫이라고요. 가명이는 그때까지 자기가 영혼을 가졌다고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고 괴담이에게도 아주 가끔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데요. 그래서 괴담이도 가명이가 진짜 영혼을 가졌는지 어쩐지는 확신할 수 없어도 이건 분명했다고 그래요. 그날 가명이랑 같이 본 그 무속이 가명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 그 표정이 얼굴이 귀신처럼 하얗게 뜰 정도였다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무속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붕해꾸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떠오르는 악한 생각, 자신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계속 떠오르는 악한 마음, 그런 게 있죠. 절대 상쾌하지 않은 그런. 결국 그걸 행동으로 옮길지 아닐지는 자신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마음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나중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로 그 악행을 정당화하고, 그 무속인도 순간 그런 악한 마음에 먹혔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